항암만 하다가 정상세포도 다 같이 손상되고 면역체계 망가져서 활성산소 쌓이고 염증 상태가 되면 대상포진 폐렴 오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세계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 월등하고 지속 가능한 또 건강하고 좋은 치료예요. 안녕하세요. 오클리 한방병원 병원장 여태경입니다. 조기에 암을 발견했다면 가장 중요한 치료는 수술입니다. 그런데 재발암 전이암은 수술이 불가능하고 할 수 있는 치료가 항암 치료가 되죠. 기댈 게 항암 치료밖에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큰 문제가 있어요. 암종에 따라서 항암제의 종류가 거의 없거나 잘 안 듣는 암이 많다는 거죠. 예를 들면 간암, 췌장암, 방광암, 담도암 같은 암종들. 이런 암종들은 아직 항암 치료가 확실하지가 않아요. 재발에도 항암제가 많이 있어서 컨트롤할 수 있는 암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암들은 항암제 숫자도 많지 않고 내성이 생기면 앞으로 할 수 있는 치료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예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항암제는 혈압약처럼 간단한 약이 아니에요. 부작용이 심하죠. 표준 항암 치료는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매일 할 수 없어요. 항암을 왜 2주, 3주에 한 번 할까요? 항암 치료가 3주간 효과가 나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항암제는 독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항암 효과는 며칠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정상세포까지 다 손상되니까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죠.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인지 암세포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암세포처럼 빨리 분열하는 세포는 동시에 다 공격하게 되죠. 대표적인 게 점막세포예요. 입안과 식도점막 걸고 장 점막이 손상돼서 설사하고 그런 거죠. 또 매일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야 하는데 못 만드니까 적혈구 떨어져 수혈하고 백혈구 떨어져서 촉진제 맞고 하죠. 이런 손상과 염증들이 심해지면 폐렴, 폐혈증 같은 것들도 올 수 있어서 항암이 무서운 겁니다. 또 재발이나 전이가 됐을 때 항암제만으로 암을 치료하기 힘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몸에 1cm의 암이 있다면 이 안에는 몇억 개 이상의 암세포가 있어요. 이 암세포는 특수한 성격이 있는데요. 같은 장기에서 생긴 암세포임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분화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 성격의 암세포를 모두 효과적으로 없애는 항암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그런 항암제는 거의 없죠. 한 가지 성격의 암세포라도 잘 듣는다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봐야 하고요. 거기에 또 항암제가 잘 듣기 위한 부가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분열 속도가 빠른 상태의 암세포여야 하고요. 세포에 산소 공급이 많아야 항암제가 잘 들어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떨어지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한 성격의 암세포들이 죽을 동안 다른 종류의 암세포들이 더 자라나는 경우들도 많고요. 처음에는 항암제가 조금 들어서 종양 사이즈가 조금 줄다가 검사했더니 다시 커져서 항암제에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바꿀 다른 항암제라도 많으면 다행인데 효과 있는 항암제 자체가 별로 없는 암종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바꾸고 또 바꾸고 임상항암하고 더 이상 해줄 게 없습니다까지 가면 우리 환자분들은 정말 절망적이지요. 항암제는 3세대로 구분합니다. 1세대는 화학항암제로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공격하는 심한 부작용이 따르죠. 반복할수록 환자의 체력과 연령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2세대는 표적항암제입니다. 표적항암제는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될 때 필요한 돌연변이나 단백질 같은 특정한 표적만을 공격하는 항암제예요. 매일 혈압약처럼 경구로 먹는 약도 있고요. 2, 3주 간격으로 주사로 맞는 표적항암제도 있어요. 독성이 화학항암제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고 치료 반응률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성이 생기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치료의 지속기간이 문제가 됩니다. 또 표적을 할 수 있는 적용 환자가 제한적이고요. 3세대가 면역항암제예요. 이미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면역 기능을 이용하는 거죠. 면역에는 기억 능력과 적응 능력이 있어 활성화가 제대로 된다면 장기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기존 1세대 화학항암제는 정상세포도 공격해 골수 기능 저하, 감염 등 심한 부작용을 동반해 생명까지 위협하는 문제, 또 고령자나 허약자는 체력적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많았죠. 또 2세대 표적항암제는 내성으로 인한 치료 지속성에 문제가 있고요. 3세대 면역항암제는 부작용이 훨씬 적고 체력적 문제, 나이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으며
또 지속적인 항암 효과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요. 최근에는 기존 항암요법과의 병합요법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항암제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40에서 50년 정도 되었고요. 또 개발하더라도 이 약을 사람에게 쓰려면 얼마나 많은 연구와 시간, 허가가 필요하겠어요. 항암 치료가 많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명확한 뚜렷한 방법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또 차라리 이 표준항암으로 2년은 간다, 3년은 간다 하는 게 있으면 다행이지만 사람마다 예후가 너무 달라요. 어떤 분은 3, 4년, 어떤 분은 1, 2년, 또 어떤 분은 몇 달 만에 이렇게 내성이 생겨서 하자마자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후와 예측이 힘들어 치료가 어렵지요. 그나마 요새는 유전자 검사로 개인에게 맞는 표적항암제 같은 것들이 많이 개발돼서 부작용이 극심하지 않게 암을 관리할 수 있는 암종들이 있다는 건 다행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암종들은 아직 고식적인 항암 치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게 현실이에요. 초기 암 환자는 수술하고 어느 정도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지만 재발이나 전이가 된 사람은 암세포를 죽이는 것만큼이나 정상세포를 살리는 치료, 암세포로 되지 않게 하는 치료가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암치료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암세포를 공격해서 죽이는 치료, 두 번째는 정상세포를 재생시키고 살려서 몸 안의 면역이 암을 죽이게 하는 치료가 있죠.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다 하셔야 합니다. 표준치료는 항암이건 방사선이건 수술이건 몸 안에 생긴 암세포를 잘라서 떼어내고 태우고 지지고 약으로 녹여서 없애는 치료예요. 하지만 이것만 반복하다 보면 정상세포도 자꾸 손상이 되어서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몸 전체가 나빠지는 거죠. 또 이것만 죽었다 생각하고 일정 기간 반복해서 정말 효과가 잘 나서 괜찮다는 보장이 있다면 어떻게든 참고 이것만 하면 되지만 아직도 그런 항암 치료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3세대 면역 항암제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고 요새 많이들 하죠. 키투르다 같은 거, 키투르다는 상표명이고 실제 이름은 펜프롤리주맙이라고 해요. 지금 표준치료에서도 3세대 면역 항암제가 각광받고 있어요. 하지만 환자들은 항암치료라고 하면 1세대 화학항암제로 암세포를 죽인다고만 생각하고 있으니 환자와 치료에 괴리가 있는 거죠. 우리 몸 안에는 이 면역체계라는 게 이미 존재하고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 월등하고 지속 가능한 또 건강하고 좋은 치료예요. 면역이란 게 기억력과 적응력이라는 걸 이미 갖고 있다는 말이죠. 면역항암제가 면역세포를 죽이는 놈을 죽여서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 얘가 암을 잘 죽이도록 하는 치료예요. 강력한 항산화 치료를 해서 정상세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생활습관 항암이라고 한다고 했죠. 운동, 식이요법, 심리조절 열심히 강조하고 요새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게 면역세포를 올리고 그럼 얘가 또 암세포를 공격하잖아요. 균형 있는 치료가 가장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항암만 하다가 정상세포도 다 같이 손상되고 면역체계 망가져서 활성산소 쌓이고 염증 상태가 되면 대상포진 폐렴 오고 심하면 폐혈증까지 올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는요,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준치료 중 특히 항암 중에는 효과가 잘 나고 내성이 안 생기고 부작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면역력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면역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식이요법도 있고 운동도 있고 면역에 좋은 약들 주사도 있죠. 암세포만 딱 다 죽여서 모두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돌연변이를 자꾸 일으키는 몸 상태, 몸 안의 저산소, 염증 상태를 없애야만 합니다. 암 치료에 대한 인식을 잘못 갖고 목표를 잘못 세우게 되면 치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암 환자가 끝까지 치료를 잘 완주하려면 면역력과 체력이 살아있어야 해요. 정상세포를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에 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데 본인의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암치료, 특히 항암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보호자분들이 올바른 인식을 조금이라도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작은 것부터 꼭 실천하시고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